원희룡 제주지사,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 노래의 이 슬픈 가사를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 분이에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한 민주당 소속이 아닌 원희룡 제주지사가 무소속으로 겪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당 소속이 아닌 고충을 저렇게 춤으로 서글프게 숨을 쉬고 있어요. 체조입니까 춤입니까? 예컨대 영리병원 개설 허가와 제2공항 추진으로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가운데 5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 자신의 상황을 들장미 소녀 캔디에 빗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아침 저녁으로 와서 원희룡 퇴진 길을 뚫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계신데 무소속이라서 뿐만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을수록 마음은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21개 비슷한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님 서울시 구청장 모임에서 건배사도 패싱당한다면서요. 저도 시도지사 결부에 보면 유일한 무소속이라 비슷한 처지입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 본인은 뭐 괜찮다고 하지만 서울구청장 같은 경우도 25명 중 유일한 야당인 조은희 구청장과 동명상련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해당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댓글 달았나 봐요. 따뜻한 응원 정말 고맙다며 캔디 정신을 잊지 않겠다, 늘 영원하겠다라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원 지사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강력한 여당 단체장 박원순 시장의 소식인데 박 시장이 평양 상하수도공사에 10억 원을 배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휴대용 수질 측정 장비 등등을 구입할 예정이라던데 평양의 상하수도 현대화 작업을 위한 10억 원의 투자. 문제는 이 같은 기계류 반입이 대북제재 위반이다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서울의 상하수도 간의 노후화가 더 극심한 상황이란 겁니다. 서울도 심각한 상황에서 굳이 평양을 10억이나 들여서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원희룡 지사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괜찮다, 안 운다라고 했는데 지금 약간 울고 계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리고 사실은 뭐 조은희 구청장도 비슷한 사항입니다만은 내부로 들어가면 원희룡 지사가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의원 수가 43명인데 교육위원을 제외하면은 38명입니다. 그 중에 29명이 민주당 도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도의회가 지금 서울시 의회 99%가 민주당이 장악했고 서초구의회는 7대 7입니다. 그런데 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서초구보다 제주도가 훨씬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말이 자치도지 생각만큼 자치할 게 별로 없어요. 자치가 잘 안 돼요. 정말 무늬만 자치도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의료 민영화 또 예를 들면 최근에 들어서 블록체인 특구 상당히 도지사가 하고 싶은 부분에 있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그리고 번번이 말하자면 이거 무소속이지만 어쨌든 보수 원지사가 잘 되는 꼴을 또 민주당 도의원들이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또 시민단체 반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하나하나 되는 게 없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다. 김용주 의원님이 서울시 부시장 했을 때는 상황이 좋았죠. 또 좋았죠. 민주당 출신이 좋았지만 그렇게 되면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항상 6대 4 정도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9대 1 이렇게 되니까요. 민주당 시의원들이 말하자면 자유한국당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시장과 부시장을 겨냥해요. 같은 편끼리.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서울시가 90% 시의원이라 했다 하더라도 만만한 건 아닙니다. 만만한 건 아니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원희룡 지사한테 굉장히 위로의 말씀까지. 저도 좀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고 싶은데 지금의 감정을 모든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체조하고 춤추고. 그렇죠. 체조하고 또 노란색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노란색이요? 노란색 보면 우리가 보호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이러고 싶은 색이잖아요. 약간 병아리 색깔. 그렇죠. 보호받고 싶은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표정에서도 그렇고 기존의 말씀보다 조금 더 이제 안쓰럽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좀 이렇게 웃음은 나오지만 좀 애처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춤
사회가 좀 애처롭다. 네. 그런데 그래도 한 가지 참 잘한 전략이 있어요. 우선 조은희 구청장을 끌고 들어간 건데요. 2명으로는 조금 약합니다. 3회 법칙이 있으니까요. 3명을 끌어들여서 한 번 더 위로를 받아보시면 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무소속의 손혜원 의원이 자꾸 떠올라서 그분은 안 됩니다.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저는 원희룡 지사가요, 전혜영 얘기한 게 뭔가 복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이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조은희 구청장을 살짝 끌어들입니다. 예. 결국은 지금 정계 개편의 속도가 쓰나미처럼 불어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원희룡 지사도 언제까지 무소속 남아있을 건 아니고 언젠가는 한국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무소속이어서 힘들기 때문에 거대 여당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야당으로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살짝 복선을 깐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인 행보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머무르기보다는 한때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주자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대권 주자이기도 하고요. 지금 무소속입니다만은 범보수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향후 야권에서도 유력한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행보에 대한 복선을 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 박원순 서울시장, 강력한 여당의 시장, 서울시장이 이 평양 상하수도 공사에 10억 원을 배정한 것 관련돼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데 어떠세요, 김 장관님? 아니,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장님 아니신가요? 이번에 올해 서울에서 이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그 대북 관련된 사업 돈을 쓰겠다라고 편성한 게 150억 5천만 원이나 해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대동강 수질 사업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강이 굉장히 잘 돼 있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시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70%가 20년이 넘는 노후시설이고요. 그리고 50년 이상이거나 매설 연도 미상. 그러니까 도대체 언제 매설했는지 알 수 없는 게 32%입니다. 엄청나네요, 그 네, 규모가. 그러니까 그 돈을 들여서 서울시 쪽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업 이외에도 뭘 하겠다라고 지금 올해 하겠다고 계획한 게 뭐가 있냐면요. 평양 대중교통 운영체계 협력 실무회의. 저 오면서 날마다 광화문 올 때 지하철 안 타면 거의 타고 오기 힘들 정도로 서울 교통 안 좋은데 그거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평양 산림 녹화에 또 돈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요. 서울, 베이징, 도쿄, 워싱턴 DC, 모스크바, 싱가포르와 함께 평양을 7대 글로벌 스마트 시티로 만들겠다라는 거에도 예산 배정을 해줬습니다. 아니, 아까 이제 서울시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장님이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이건 좀 현실적이 없지 않냐. 예. 대북 제재도 안 풀렸고 그리고 우리 사정도 녹록지 않은데 평양에 그것까지 나가기에는 좀 우리 세금 쓰기 아깝다라는 얘기가 시의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얘기 1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이 투표에 붙여야 될 일이지 않은가. 그렇게 그거는 이제 생각합니다. 기금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돈을 이렇게 가서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그 10억의 재원 내용이 중에 한 7, 8억은 남한에서 우리 기업들의 제품을 사는 것이고. 제가 얘기한 거는 그 10억은 넘어서서 평상시보다 기금 조성을 많이 한 데다가 어쨌든, 북한이랑 접한 경기도 강원도보다도 과중하게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